안녕하세요. 부겐힐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팀 페리스입니다. 그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그는 그간 집필한 4권의 책 모두를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네요. 페이스북, 우버, 알리바바를 비롯한 5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패스트 컴퍼니, 포브스, 포춘 등 세계적 매거진들이 선정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독창적인 혁신가들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장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두 번째 장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세 번째 장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책의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 나는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8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 높이 2m가 넘는 내 책장은 그 노트들로 가득 차 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일개 편집광의 쓸데없는 짓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게 이 노트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내가 깨달은 인생의 비결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한 번 배워 익힌 지식과 경험을 두고두고 꺼내 쓰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5일에 찍은 내 사진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시 이때처럼 날렵하게 보인다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 문제없다. 책장에서 2007년에 기록한 노트를 꺼내 6월 5일을 전후한 8주 분량의 운동 기록과 식사 일지를 검토한 다음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얼마 후 보란듯이 당시의 젊은 내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물론 언제나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내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내가 기록하고 모은 노트들 가운데 단연 빈다는 보물이다. 이 노트를 삶에 남기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자, 이제 그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세차게 뺨을 때려줄 사람을 원하는가? 그에 적합한 수많은 인물들이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절실한가? 당신 삶을 빠르게 바꿔놓을 계기가 필요한가? 좋다. 이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줄 지혜로운 도구들을 갖춘 거대한 창고다.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도 못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책에서 내가 타이탄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구매한 당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당신의 일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야만 한다.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이용한다. 바로 칠리 패드이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리 먼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대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이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공통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고무시킬 새로운 점들을 그 연결선 바깥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직 당신만의 까만 양을 찾아내기 바란다. 오직 2가지를 기억하라. 최근에 나는 루이 아라공 광장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났다. 어떤 이는 파리에 오겠다는 결심이 선 즉시 드글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열망하던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당신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간에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다음의 2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1번.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2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최고의 하이 퍼포머 등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라. 많은 타이탄들이 추천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어보았는가? 이 책에는 구도자인 시타르타와 부유한 상인의 대화가 실려 있다.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말이요? 시타르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병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상인. 그건 잘 알겠소.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소. 시타르타.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상인. 그게 다요? 시타르타. 그렇습니다. 상인. 그것들이 뭔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요? 시타르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왜냐하면 배고픔이 나를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배고픔을 멀리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타르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 책은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타이탄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원했던 책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즐기면서 쓴 것처럼 당신도 부디 즐기며 읽기를 바란다. 팀 페리스, 프랑스 파리에서. 첫 장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에서는 총 24개의 비밀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15번째에 나와 있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콧 애덤스는 57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신문지상의 19개 언어로 소개되는 연재 만화 딜버트의 작가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한 줄로 정리한다.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패자에겐 목표가, 승자에겐 체계가 있다. 1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단기적인 목표를 버리는 것이다. 출판사 투고나 신문사의 연재 지면을 얻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연습하는 것이다. 스콧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블로그에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내게 목표가 뭐냐고 물었다. 나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체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모두가 그냥 웃기만 했다. 별 신동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신동치 않으니까
지독하게 연습해 체계를 세우려고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다. 글쓰기는 무엇보다 연습을 요구한다. 스콧은 주위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표가 아니라 체계를 갖추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가능성이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어떤 글이 가장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에게 블로그란 일종의 R&D 공간이었다. 그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목소리와 각도에서 다루는 연습을 했다. 점점 늘어나는 그의 블로그 방문자들은 유머러스한 목소리, 환한 목소리, 사려 깊은 목소리, 분석적인 목소리, 반쯤 미친 목소리, 공격적인 목소리 등등이 언제 어떻게 활용돼야 효과를 발휘하는지 탁월하게 알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블로그 게시물 하나를 읽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 때 반응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기고문은 인기가 아주 좋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기고한 칼럼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 몇 곳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마침내 내 블로그 활동에 대한 급여를 받는 날이 찾아온 것이다. 나는 처음 블로그를 열었을 때 내 글쓰기가 어떤 경로로 진전되어 나갈지 전혀 몰랐다. 다만 승패가 곧바로 결정되는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내 블로그는 지속될 리 없었고 커다란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리도 없었다. 그리고 딜버트 또한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1등에게는 독창적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 그와 맞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콧은 이렇게 조언한다. 1등과 똑같은 수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독창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키울 수 있다. 마음이 아니라 몸의 반응으로 말이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시리즈 오피스의 제작자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 BJ 노빅 또한 스콧의 의견에 동의했다. 뭔가 떠올랐을 때 짜릿한 전율을 느낀 적이 있는가? 미소가 절로 난 적은? 급속한 아드레날린 분비를 느낀 적은? 엔돌핀이 퍼져나가는 느낌은? 이런 상태를 느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매우 좋은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다. 신체의 변화는 좋은 아이디어를 감지하는 뛰어난 금속 탐지기다. 일정한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효과는 매우 크다. 두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 수 있는가? 평균적으로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많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문제가 생기는 걸 피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직장에 지원하면 된다. 하지만 뭔가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선택 가능한 길은 두 가지다. 첫째,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둘째, 두 가지 이상의 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 즉 상위 25%를 발휘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1등의 몫이다.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겐 불가능이다. NBA에서 활약하거나 앨범을 100만 장 이상 팔아 플래티넘을 기록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될 수만 있다면야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쉬운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전략은 비교적 쉽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2개 정도는 있다.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이 연습으로 얻은 재능까지 보태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기술만 가진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고 추가로 경영학 학위까지 받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잡아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확보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잘 결합시켜 직접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다. 자본주의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보상해준다. 2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 자신을 보기 드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1등을 이길 수 있다.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 세일즈 등등 세상 사람들 75%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적극적으로 찾아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찾으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다. 넷스케이프의 창업자 마크 앤드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CEO들 가운데 상위 25%에 속하는 기술을 3가지 이상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천재가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매력이다. 2번째 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은 총 27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를 찾아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셰이켈은 27살에 처음 컴퓨터가 생겼다. 노동자였던 그는 화강암 싱크대 상판 작업을 하는 틈틈이 유튜브에 자신의 가족과 일상의 신변잡기들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글자 그대로 대박이 났다. 그의 유튜브 채널 샤이타드는 지금껏 총 25억 건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성공한 자신의 노하우를 사업화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수익 모델은 개인 창작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촬영 스튜디오, 홍보, 광고 영업 등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창작자의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었다. 2014년 메이커 스튜디오는 월트 디즈니에게 약 10억 달러에 팔렸다. 셰이는 다이어트 벳닷컴의 투자자이기도 했다. 나도 많은 내 독자들과 함께 돈 내기를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진 이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있다. 목표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은 내기에 걸린 총 금액의 일부를 받는다. 지금껏 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감량한 체중은 225만 킬로그램. 다이어트 벳닷컴이 지급한 돈은 2,100만 달러가 넘는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숨어 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가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셰이는 45kg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던 날을 떠올린다. 장소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난다. 문득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많이 들어 평범하고 진부해진 그런 곳에 진리가 숨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는가. 그런데
진짜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하게 장수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클리셰의 힘에 새롭게 주목했고 그게 성공 비결의 전부다.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뻔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클리셰들을 찾도록 하자. 그중 시험 가능한 행동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뵙도록 하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라. 셰이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다.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중독과 쉬운 것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강력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을 잊고자 술을 마시는 건 쉽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운동을 빼먹는 것도 쉽다.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빅맥 세트를 사 먹는 것도 쉽다. 너무도 쉬운 것에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 봤다. 술을 끊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손자 셰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렴. 그러면 된단다. 셰이가 요즘 깊이 붙들고 있는 클리셰는 우리는 죽는다다. 그는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린다. 세네카를 비롯한 철학자들의 글을 노트에 옮기고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고 해변의 묘지를 산책하고 최근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으며 새로운 사업과 삶을 구상한다. 작은 클리셰 하나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일상에 불어넣는 것이다. 그는 내가 큰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클리셰를 큰 인심 쓰듯 선물했다. 뭉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가? 적을 무찌르거나 사람을 치유해주는 케어 베어스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굉장한 유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자신만의 클리셰를 찾아보라. 이 책의 3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추위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빔 호프는 극한 추위를 잘 견딘다는 뜻의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네덜란드 모험가다. 그는 늘 스포츠 과학자들에게 달려가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측정하고 검증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괴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2007년에 그는 반바지와 구두만 착용한 채 에베레스트 산의 죽음의 고도를 지나 더 위까지 올라갔다. 2009년에 빔은 핀란드의 북극권 한계선 위쪽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이때도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만 입고 달렸다. 빔은 얼음물 속에서 참고 버티기와 관련해 여러 개의 기록을 세웠는데 가장 오래 버틴 기록은 거의 2시간에 가깝다. 2011년에는 나미비아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는 또 험준한 고지를 달리면서도 고산병을 전혀 앓지 않는다. 찬물 샤워의 힘. 빔 호프를 비롯한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추위를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훌륭한 도구로 활용한다. 몸이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개선된다. 지방 손실이 들어가며 기분이 극적으로 고조된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자른 뒤에 들어간 정신병원에서 하루 2번씩 냉수육을 하라는 처방을 받기도 했다. 빔 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일상에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다. 근사한 냉기에 나를 노출시키면 훌륭한 정화 능력이 발휘된다. 빔은 무서울 정도로 극단적인 냉기에 도전하지만 우리는 샤워를 할 때 냉수로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샤워의 마지막 30초에서 60초 정도를 완전히 찬물로만 하는 것이다. 찬물 샤워는 특히 운동을 한 후에 효과적이다. 추위에 신체를 노출하는 운동은 우리의 심폐기능을 활성화한다. 나는 빔과 함께 찬물 샤워부터 시작해 차례차례 단계를 높여 추위에 몸을 노출시키는 훈련을 몇 달간 지속했다. 그리고 나자 40초밖에 참지 못했던 숨을 최대 4분 45초까지 늘릴 수 있었다. 경이로운 기록이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싶다면, 히말라야 산맥 트레킹이 오랜 꿈이라면 먼저 찬물 샤워부터 시작하라. 마법의 식이요법. 나는 빔 같은 돌연변이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식이요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평소 저녁으로 뭘 먹느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에 피식 웃고 말았다. 파스타를 좋아해요. 그리고 맥주도 2잔 반주로 마시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 뛰어난 유전자 덕분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저녁 6시 이전에는 거의 뭘 먹지 않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따지면 그는 수십 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실천해온 것이다. 서로의 심장을 맞대는 포옹. 나는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빔과 처음으로 개별 훈련을 할 때 그가 일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포옹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빔은 자기 왼팔을 상대의 어깨에 걸치고 상대의 머리 오른쪽에 자기 머리를 댄다. 그래서 나는 그의 팀 동료에게 빔이 왼손잡이인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그냥 모든 사람과 심장을 맞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 나는 이 마법 같은 말에 몹시 끌렸다. 어쩌면 빔의 엄청난 운동력이 이 포옹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적과 마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아이스맨의 포옹 방식만큼 당신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보라. 나도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몇몇 타이탄도 종종 이런 방식으로 포옹을 한다. 이유는 묻지 마라. 모른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상대에게 사전에 말을 해둬야 한다.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미는 것처럼 상대를 당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설명해 두는 게 좋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서로 가슴을 맞대봅시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이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인생을 걸고 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이 최고의 코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구독 누르기는 상당한 행복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좋아요 누르기는 엄청난 행운을 불러옵니다. 감사합니다.